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이제 오늘 입선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순서를 잘 외우셨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순서를 잘 지키시면은 정말로 시간이 귀신같이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꼭 잘 지켜보세요. 만약에 내가 순서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를 와서 두드려 패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속도가 웬만하면은 다들 비슷비슷하세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 늦는다 해도 10분, 조금 더 빠르다고 해도 10분, 이래서 대동소이한데 지금부터 시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 나게 될 겁니다. 저도 작업실에서 많은 분들이 연습하는 걸 봤지만 여기까지는 시간 비슷하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입선부터가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선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보십시오.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기구물들 결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자세를 잡아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효율적이고 모양이 잘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이었던 배관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시면은 쉐드를 박으실 때 이렇게 가로 또는 세로 이런 식으로 박혀야지 배관이 돌아갔다고 해서 쉐들도 살짝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쉐들은 가로 또는 세로로만 박아야 됩니다. 배관이 따라 이렇게 대각으로 갔다고 해서 쉐들도 같이 대각으로 가게 되면 배관 모양을 절대적으로 이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P관이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 이럴 때는 쉐들 자체가 대각선으로 박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쉐들 모양을 잘 잡을 수 있으니까요. 간혹 가다가 피스 자체가 쉐들에 두 개씩 이렇게 딱딱 박혀야 되는데 하나만 박히고 한쪽은 안 박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분들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쉐들이 안 박혔으면 감점인데 불완전하게 박히면 위험 요인이다라고 해서 실격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쉐들 자체가 불완전하게 박히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쉐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쪽 피스 자체를 하나를 안 박았다라고 하면 쉐들이 한쪽이 덜렁덜렁 거린다는 얘기죠. 그럼 날카로운 쉐들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전선 자체를 피복을 절단시킬 수도 있겠죠. 만약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단락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완전하게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시고 나면, 물론 쉐들 작업이 끝났든 배관 작업이 끝났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다 끝나셨든, 검사를 하실 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딱 들고 피스가 다 박혔는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펴놓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눈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확인하면은 놓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험 규정에 따르면은 이렇게 제어함 쪽에 있는 커넥터들은 5mm 정도를 제어함에 올리고 라고는 규정으로 있습니다. 시험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5mm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이렇게 커넥터에 보시면은 이런 와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와셔가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게 되죠. 이 정도의 두께를. 이 두께만큼 제어함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배관을 조금 잘못 잘랐다 그래서 요 정도, 요렇게 좀 짧죠. 짧으면 이 와셔를 조금 풀어서 요렇게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넥터가 너무 낮게 내려오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이쪽 전선 작업할 때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배관을 좀 많이 잘랐나 봐요. 그래서 와셔를 전체를 갖다가 다 조립을 하니까 이 커넥터가 제어함에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와셔를 조금 풀어서 제어함 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회로입니다. 주회로고 예전에 그 멸망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전선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통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안쪽으로 감겨 있는 게 있고 바깥쪽으로 감겨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안쪽에 있는 걸 쓰시면 되고, 입선을 하실 때 왜 주회로부터 하시냐면 주회로 자체가 작업이 굉장히 심플하기도 해서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조회로도 있고 주회로도 있으면 빨리 없앨 수 있는 이 주회로를 빨리 해버리는 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회로부터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살짝 요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안쪽 게 지금 딸려 나오죠. 그래서 요 줄 잡고 시작할게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바닥에 쭉 내리겠습니다. 자, 주회로 입선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네 가닥을 잡아요. 네 가닥을 잡은 다음에 저는 손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구부립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부려요. 구부린 다음에 한 가닥씩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런 식으로 눌러요. 지금 네 가닥이 딱 눌러지죠. 눌러지면 얘들을 두 가닥을 아래로 살짝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은 상태로 입선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부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CD관일 때 구부리시면 돼요. CD관일 때 안 구부리면 CD관 주름 쪽에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구부리는 게 힘들다, 저는 손가락이 굵어서 한 번도 이게 아프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손가락을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못 구부릴 것 같으면 커피 봉지를 씌우십시오. 그리고 커피 봉지를 씌우실 때 만약에 커피 봉지를 씌워서 잘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쓰고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시험일 때 쓰실 때 똑같은 걸 또 쓰시면은 그 커피 봉지가 조금 달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쓰실 때는 새 커피 봉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꼽을게요. 요렇게 잡고 넣고 입선을 하실 때는 무조건 짧게 잡고 여러 번 꼽습니다. 짧게 여러 번, 짧게 여러 번. 이거를 길게 잡고 하면 힘이 여기서 다 굽어버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다. 짧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선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전선을 적당한 길이로 빼신 다음에 구부려요. 그래 해야 얘가 안 빠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는 전지가 해가지고 적당한 길이에서 자릅니다. 자,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요. 그러면 제 손에 다시 전선 네 가닥이 들려있죠. 이 상태 그대로 이번에는 아래쪽에 입선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 자체가 PE관이기 때문에 그냥 구부리는 거 없이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어함에서부터 기구물 쪽으로 입선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입선하시면은 걸리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짧고 여러 번, 짧게 여러 번 넣습니다. 짧게 여러 번. 자, 그래서 반대쪽에도 적당한 길이로 빼시고 위쪽에서 적당한 여유를 두고 자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저한테 네 가닥이 들려있죠. 네 가닥 그대로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선은 제어함에서 기구물로 나갑니다. 자, 집어넣고 짧게 여러 번 넣습니다. 짧게 여러 번. 길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길게 잡으면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트. 자, 이렇게 커트 하시고 나면 남은 주회로는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지금 주회로가 많이 남았는데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얘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대략 한 요 정도 남으시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조회로입니다. 보조회로도 마찬가지로 제어판을 작업하실 때 쓰시다가 남은 게 있을 텐데 무조건 우리는 안쪽부터 씁니다. 안쪽부터 전선을 빼서 쓸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다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쓸 건데 이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급하다고 막 전선을 막 당기세요. 막 당기다 보면 안쪽에서 무조건 엉킵니다. 엉키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완전히 망했다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질 나셔도 천천히 하십시오. 이 전선을 빼실 때는. 자, 지금 요렇게 전선을 일부 잡고 자, 기구물에서부터 제어함까지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잴 겁니다. 잴 건데 많은 분들한테 재라고 말씀드리면 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요렇게 요 정도 딱 잡고 여기를 막 이렇게 걸려고 합니다. 이 걸려고 하면 잘 안 걸리거든요. 이거 하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쓰세요. 이렇게 안 되로 와 안 되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유를 한 반 뼘 정도 스위치 박스에서 한 반 뼘 정도 주시고 잡고 치수 잡고 치수 잡고 치수 그리고 제어함 쪽으로도 약 반 뼘 정도 주시면 됩니다. 요게 훨씬 빨라요.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빠른 분들은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전선 이렇게 길게 잡고
여기 막 걸어가지고 치수 잴 거라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애초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시려고 그런 도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치수를 제가 지금 쟀죠. 재고 그 기준선을 이래 딱 잡으면 제 손에 지금 두 가닥 있죠. 그러면 다시 요렇게 쭉 당겨 가지고 처음 있던 요 길이만큼 다시 또 여기서 또 접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면서 뭘 보시냐, 도면에서 내가 필요한 전선 가닥 수를 셉니다. 지금 요 박스 같은 경우는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쓰기 때문에 8가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8가닥 필요한 거를 언제 하느냐, 내가 전선 길이를 이렇게 맞추면서 8가닥이구나를 보셔야지, 내가 전선 길이 다 맞추고 아 이게 몇 가닥이더라 재고 아 8가닥이네 그러면 나 8가닥 해야지 라고 작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안 나오니까. 자, 지금 내가 몇 가닥 했는지는 내 손에 몇 가닥 쥐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5가닥을 쥐고 있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접으면 6가닥이죠. 쭉 가요. 한 번 더 접으면 지금 제 손에 7가닥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8가닥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가닥이 됐으면 반대쪽 가서 쭉 내려가 가지고 반대쪽을 자르실 필요 없습니다. 이 8가닥인 상태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밑에 안 잘라요. 자, 이거 제가 집어넣을게요. 이것도 8가닥이면 가닥수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끝쪽을 최대한 둥글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몇 가닥 정도를 아래로 살짝 이렇게 내리십시오. 그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근데 둥글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 넣을게요. 항상 짧게 잡고 밀어 넣는 게 좋습니다. 쭉 이렇게 밀어 넣으면 스위치 박스 쪽으로 전선이 나오죠. 나오면 전선 스위치 박스 쪽 나온 걸 쭉 당겨 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빼서 집어넣는 게 좋으냐, 나중에 이 전선을 가지고 여기 제어함에다가 우리가 박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작업할 때 힘들죠. 또 너무 짧게 있으면은 얘가 혹시나 쏙 하고 빨려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 한 반뼘 정도 여유가 나오도록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가 8가닥이죠. 제가 요렇게 가위를 딱 들고 요렇게 들었어요. 얘를 다 잘라 볼게요. 자르면 전선이 8가닥이 됐죠. 한 번에. 그러고 나머지 제 손에 들고 있는 걸 놔버리면 여기에 전선 그대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8가닥을 세고 밑을 잘랐다면 자른 원선은 바닥에 있을 거니까 또 바닥에서 주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자, 그러면 그 다음 칸으로 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박스에서부터 반뼘 정도 여유가 나가도록 한 다음에 대충의 길이를 잽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한 가닥이네요. 그러면 얘를 가닥수를 잡으면서 아, 저 스위치 박스에 몇 가닥까지를 볼게요. 전선 5가닥에 공통 한 가닥이니까 6가닥이네요. 그러면 그냥 계속 전선 길이를 재립니다. 자, 그럼 몇 가닥이, 지금 내가 몇 가닥 했지? 그러고 나서 손에 딱 쥔 거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가닥. 지금 5가닥. 마지막 하면 이렇게 딱 잡기만 하면 6가닥이 되죠. 이 상태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밑을 안 자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짧고 간결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대쪽 스위치 박스에서 전선이 나오면 반대쪽 나온 데서 쭉 당겨요. 쭉 당기시고 마찬가지로 제어 한쪽에서는 반뼘 정도 나온 상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잡고 전지가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6가닥이 돼버리죠. 자, 이번에는 이쪽 배관 할게요. 마찬가지로 스위치 박스에서 반뼘 정도의 여유를 준 다음에 전선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함도 반뼘 정도. 자, 여기서 요까지 요 길이가 한 번이네요. 그러면은 내가 잡으면서 몇 가닥이 필요한지를 도면으로 살핍니다. 도면에 보니까 각 스위치에 전선 한 가닥 그리고 공통 한 가닥에서 총 4가닥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전선 4가닥이 제 손에 있죠. 자, 이 상태로 스위치 박스에서부터 짧게 잡고 여러 번 집어넣습니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반대쪽 스위치 박스에서 나오면 전선 잡아당기시고, 자, 나머지 부분들을
한 반뼘 정도 나오게 한 다음에 동시에 잘라버리면 이렇게 4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텐데 제가 작업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은 다 입선이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팔각 박스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팔각 박스는 조금 특이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전선들이 쭉 가면 팔각 박스에서 서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어느 전선들이 어디로 갈 건지 구분을 한 상태로 꼽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로 간 전선 뭉치가 여기에서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팔각 박스 입선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길이부터 재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마찬가지로 반뼘 정도 여유를 주고 대충의 길이를 잽니다. 제가 제일 긴 쪽부터 할게요. 자, 스위치 박스에서 반뼘이 아니고 한 뼘 정도 여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팔각 박스에서 한번 말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긴 거, 지금 여기 대각에서 제일 긴 거 올게 여기까지가 한 가닥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지금 제 손에 2가닥이 들어있죠. 이게 몇 가닥 필요한지를 도면으로 확인하면서 전선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3가닥이거든요. 우리가 3가닥이 필요해요. 3가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자르는 게 아니고 자릅니다. 여기까지가 3가닥이니까 이렇게 해서 3가닥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대각선 길게 나가는 거든 짧게 나가는 거든 아무거나 상관없이 한쪽을 꼽습니다. 이쪽을 꼬았죠. 그러면 얘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꼬아 주시면은 꼬인 것 길이가 한 세트다를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로 꼬아 두고 얘를 임시로 잠깐 걸어 둘게요. 자, 두 번째, 다음 이제 우측에 있는 여기 스위치 박스로 갈 애를 길이 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어함에서는 반뼘 정도 여유를 주시고 나머지는 스위치 박스에서 한 뼘 정도 여유를 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선이거든요. 얘가 몇 가닥 필요하냐면 6가닥 필요합니다. 자, 3가닥 제 손에 있고요. 요렇게 접으면 제 손에 4가닥. 자, 여기까지가 5가닥. 자, 제 손에 이제 6가닥 됐네요.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을 끝에 가서 자릅니다. 자, 그러면 6가닥 나가는 것과 3가닥 나가는 게 이렇게 구분돼요. 3가닥은 제가 끝을 꼬아놨으니까요. 자, 요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 입선은 팔각 박스에서 시작합니다. 팔각 박스에 요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쭉 하고 당기는데 중요한 게 여기 구멍, 팔각 박스에서 전선이 나가는 구멍이 프레스로 구멍을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 날이 날카롭습니다. 이거를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 전선들이 상처가 나게 되고 혹시라도 피복이 손상을 받게 되면 다른 전선들하고 이렇게 쇼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동작이 일어나니까 당기실 때 항상 조심해서 당기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심하게 긁히지 않을 정도로. 긁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작업을 속도를 좀 하다 보면 긁힐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긁히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넣어 줄 거냐면 전선을 쭉 집어 넣었을 때 요 정도까지, 아까 우리가 잰 것처럼 반뼘 정도 올라올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이 전선 자체가 여기 파란색 13번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가기가 힘들 정도의 길이면 조금 더 빼주셔도 돼요. 네, 저는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뚜껑을 미리 덮을게요. 혹시라도 이게 자꾸 흘러내리게 되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 만들어놨던 뚜껑이 있죠. 근데 제가 색깔이 좀 다르죠. 얘는 저번에 만들어놨던 애고요. 얘는 새로 만든 애입니다. 제가 왜 새로 만들었냐면 만들어놨던 거를 제가 착각을 하고 다른 분이 연습하고 난 뚜껑인 줄 알고 그냥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제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뚜껑들을 새로 덮어주는 거죠. 새로 만들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팔각박스 쪽에서는 전선 뭉치가 3가닥 까고 6가닥 까고 이렇게 두 뭉치가 있을 텐데 그 구분 자체를 전선 반대쪽을 이렇게 꼬아 놨었죠. 이렇게 꼬아 놨죠. 그러니까 이 꼬여 있는 얘가 P관으로 갈 거고 나머지가 전부 CD관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뉠 텐데 잘 보세요. 전선이 원래 말려 있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딱 꺼내 놓으면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전선이 원래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말리려고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말리려고 하는 방향 그대로 반대쪽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전선이 이렇게 말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리려고 하는 회전 방향 그대로 이렇게 또 집어 넣습니다. 요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두 동그라미를, 고리를 한 손에 같이 잡으시고 양쪽으로 스위치 박스 튀어나와 있는 전선들을 조금씩 당겨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적당한 길이대로 줄겠죠, 크기로.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줄게 되면 그때 요렇게 집어넣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쁘게 되죠? 많이 이쁜가요? 제가 볼 땐 이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전선들을 모두 입선했습니다. 입선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도 조금 숙련되면 5분이면 입선이 모두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 스트리퍼 가지고 이 제어 함쪽으로 나와 있는 전체의 전선을 모두 다 탈피합니다. 자, 제가 깎게요. 자, 전선을 까실 때는 이렇게 전선을 올려 두시는 게 좋아요. 텐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고 길이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저는 이 스트리퍼를 쓸 때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 손을 전선을 위로 당기면서 이 손 가지고 여기를 밉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가닥이 까지죠. 제가 이걸 빠르게 해볼게요. 자, 팔각 쪽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잠깐 제껴 놓고 요쪽들 할게요. 저는 좀 익숙한데 이렇게 해놔도 바로 까도 안 헷갈려요.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제 영상은 초보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좋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선을 모두 다 깠다면은 이걸 전부 다 여기 단자대에 다 박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단자대 쪽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면을 떼서 위에 있는 이런 쉐들 쪽에다가 도면을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주시면은 쾌적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여기 단자대 넘버 되어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한 칸 내릴 겁니다. 얘를 쭉 떼서 내릴 건데 가끔 내리다 보면 얘가 숫자 한 칸씩 이렇게 밀려서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모르거든요,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1번 왼쪽에 보면 빨간색 줄로 제가 표시해 놨죠. 이 줄을 요 첫 단자대 시작하는 곳과 맞춰서 붙이면 밀리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쭉 떼서 위쪽 단자대를 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빨간색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단자대 시작하는 곳과 맞춰서 붙이시면 마스킹 테이프가 한 칸씩 밀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단자대의 전선을 결선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길 보시면은
8가닥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8번까지 들어갈 겁니다. 1번부터 뭐 한 5번까지는 전선을 꼽기가 쉬울 거고 8번은 한번 꺾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전선 어떻게 잡나 보세요. 자, 팔꿈치를 기본적으로 듭니다. 들고 전선을 잡으실 때는 요렇게 잡아서 꺾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전선을 잡을 때 팔꿈치를 들고 전선을 자 요렇게 꺾고 시작해요. 이 정도로. 이거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얼만큼 꺾어야 되는지가 딱 티가 나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딱 잡으면 요 정도 꺾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멀리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7번이죠. 7번도 이 정도 적당하게 꺾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두 개 한번 볼게요.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신단 말이에요, 얘들이. 자, 6번. 자, 모양 잡기도 수월하고 입선하기도 수월합니다. 자, 나머지들은 전선을 조금 밀어 넣을게요. 그래 해야 잡기가 수월합니다, 이 꼽기가. 자, 이렇게 하면 전선 8개가 모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그 다음 거는 지금 이 상태로 꽂게 되면 너무 길이가 많이 기니까 반대쪽 스위치 박스에서 좀 전선을 당길게요. 그래서 약간 좀 짧다 싶을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한 개씩 당겨내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번호가 먼 쪽에서부터 작업합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들어 올리고 전선을 잡으실 때는 살짝 이렇게 구부려 주셔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다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주회로 전선들을 꼽겠습니다. 얘들은 색깔의 유념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이 접지부터 할게요. 자, 주회로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위쪽 단자에서 마지막 부분인 거 할게요. 마찬가지로 전선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작업이 어려우니까 얘 자체를 조금 올려서 짧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짧죠? 자, 22번부터 할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꺾지를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 단자들이 모두 다 결선을 마무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칸씩 띄웠잖아요. 여기는 한 칸 띄우고 여기는 세 칸 띄우고 여기도 하나 두 칸 정도 띄웠죠. 이렇게 띄워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내가 전선 작업을 할 때가 수월해요. 지금 이 작업이. 그러면 이렇게 안 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28번까지 전부 다 넘버링을 주시고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이쪽으로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작업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여기는 수월하죠. 점점 가면 갈수록 전선들 결선하는 게 힘들다가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꺾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아래쪽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여길 보면 전선이 지금 이 박스에서 나온 전선이 저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모양도 안 이쁘고. 마스킹 테이프로 단자대에 번호를 주실 때 이 번호 자체가 내가 조금 헷갈린다 하더라도 저처럼 주시면 뒤에 내용이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아래쪽 결선을 할 텐데 제가 쭈그려 앉기가 좀 힘드니까 의자 가지고 와서 앉을게요. 시험장 갔을 때는 저도 의자에 안 앉습니다. 이게 잠깐 결선하고 말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쭈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쭈그려 앉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짧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수월한데 지금 이렇게 꺾어 보니까 이 정도 길이면은 적당하게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넣어 놓고 먼 곳에서부터 한 가닥을 뽑아요. 이게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사실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고 얘를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잡았죠. 요렇게. 아까는 요렇게 잡았죠. 이번에는 요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꺾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선 모양이 나쁘지 않죠.
배관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전선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점수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나머지 다음 주회로 할게요. 주회로는 무조건 색깔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접지부터 하겠습니다. 주회로를 쭉 당겨내고 작업할게요. 얘들 같이 꺾을 필요가 거의 없는 애들은 어떻게 작업하는 게 수월하시냐면 얘를 쭉 단자를 풀고 그대로 당겨냅니다. 그리고 한 가닥을 꽂고 그대로 잠그세요. 천천히 하셔도 이게 빠릅니다. 다시 해볼게요. 쭉 해서 천천히 드러내고 회색 전선을 갖다 대고 그대로 잠그는 거죠. 검은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쭉 당겨내고 그대로 까만색 갖다 놓고 쭉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색은 조금 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선을 살짝만 구부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 됐습니다. 자, 다음 주회로입니다. 이번 주회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회로가 이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너무 짧은 상태로 작업하기는 좀 힘들고, 이번에는 제일 멀리 있는 갈색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먼 거를 한 가닥 뽑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선을 이렇게 잡아서 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흑색도 마찬가지로 전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꺾어요. 제가 조금 많이 잡고 꺾긴 했네요. 자, 그 다음 회색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선을 요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꺾어요.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잡았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딱 감이 잡혀요. 얘도 요 정도 꺾어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게요. 간만에 하니까 연속 동작도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모양이 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팔각 박스 쪽에서 나오는 덕트 있는 이 전선은 제끼고 얘부터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들도 전선을 갖다가 조금 짧은 상태에서 한 가닥씩 뽑아가면서 작업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 끝번호부터 바로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전선을 이쪽으로 당기다가 보면은 얘가 CD관이 이렇게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휘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전선이 배관을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당하게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잡으려고, 그럼 제 거는 물론 이쁘지 않지만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속도를 올리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모양 잡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덕트 애들입니다. 제가 10개 도면에 넘버링을 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까이 있는 쪽을 번호를 먼저 줘요. 그러니까 얘가 가까이 있는 박스죠. 얘가 멀리 있는 박스거든요. 넘버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얘가 무조건 13, 14, 15로 갑니다. 도면을 안 봐도.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머지 다른 전선들 자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상태를 이렇게 꺾어 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작업하지만 원래 같으면 자를 때 같이 자릅니다. 여기 잘라버리고요. 세 가닥은 이쪽으로 가죠.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섞이도록 합니다. 지금은 설명을 중간중간에 다르게 하는 게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한 작업 할 때 다 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도 스트리퍼를 제가 전선을 따로 까지만 원래 같으면은 아까 깔 때 다 같이 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선이 자꾸 지 마음대로 섞이려 그래서 작은 번호들은 구부려 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펴 놓을게요. 펴 놓게 되면은 작업을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손동작을. 자, 그렇게 해서 결선하도록 할게요. 적당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작업을 할게요. 얘들은 저도 모양 잡으려고 신경을 별로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얘들 시간 남으면 모양을 굉장히 이쁘게 잡는데 덕트 쪽은 모양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지금 이쪽에 가깝게 들어가는 애들은 좀 길죠? 그러면 덕트 쪽에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밀어 넣으시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잘 모릅니다.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싹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선들 전부 다 까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단자대 쪽으로 이렇게 결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저는 굉장히 이 속도가 빠를 때는 한 5분 안에 끝났던 것 같은데 목표 시간을 한 10분 정도 잡아 쓰셔도 전혀 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입선을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어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참 입선이란 작업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라고 결론 내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작업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선들이 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유를 잡아서 우리가 입선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예전에 시험 칠 때는 이 스위치 박스 끝나는 이 지점 경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조금 여유를 두셔도 돼요. 한 손가락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 요 정도 여유를 주시고, 여기 이렇게 있죠, 여유 이 정도 주시고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잘랐죠? 그럼 제 손에 있죠? 제 손에 있는 걸 들고 나머지를 또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도 손가락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의 마디 자릅니다. 그럼 제 손에 또 있죠? 요 그대로를 다시 잡아요, 다른 걸. 그런 다음에 한 개 반 정도의 여유를 주고 자릅니다. 자, 그리고 짧은 것들은 나중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버리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오셔가지고도 한 개 반 정도 여유 주고 잘라서 버립니다. 짧은 거는 필요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 반 정도 여유를 주고 자릅니다. 이건 제가 손에 들게요. 자, 요쪽은 조금 짧네요. 제가 전선을 재활용했더니 조금 짧습니다. 얘들은 완전 끝에만 좀 자를게요. 원래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네요. 얘는 전선이 좀 짧네요. 이래 되면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길이가 더 있는 게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팔각 박스에서 나왔던 쪽입니다. 여기도 전선이 조금 더 길이가 나오면 좋은데 제가 여유를 좀 적게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요까지는 좀 쓸게요, 제가. 네,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풀게요. 원래는 이렇게 작업 안 합니다, 제가. 여유를 좀 주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 손에 든 거 있죠? 요거는 나중에 얘들 점프선 만들 때 쓸 거예요. 길이 어느 정도 긴 것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책상에 따로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회로입니다. 주회로도 여유가 좀 있죠. 자,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단자대 중간에 보시면 경계가 여기 있죠. 이 경계까지 그냥 자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쪽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단자대의 중간 경계 있죠, 여기. 이 경계까지 그냥 전선을 싹 다 잘라 버리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요 경계까지 싹 다 잘라 버리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주회로가 이렇게 꺾여서 가는 배관도 있습니다. 잘은 없지만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팁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단자대 쪽으로는 이 전선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작업해 두신 걸 임시로 잠깐 풀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은 지금 이 중간보다 길죠? 근데 제가 밀어 넣어 볼게요. 전선을 밀어 넣으면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배관이 꺾여 있기 때문에 배관 안찌름하고 배관 바깥찌름 쪽에 붙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중간만큼 잘라요. 자, 그럼 중간만큼 자르죠. 최대한 당겨요. 그냥 당긴 상태로. 그런 다음에 여기 피복을 제가 깎게요. 자, 이렇게 피복을 까고 나면은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면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수월하게 들어가요.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배관이 90도 정도로 꺾여 있다, 한 번이라도 꺾여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전선을 당겨서 가운데 라인을 맞춰서 자르고 피복을 벗긴 다음에 전선을 위로 올렸다가 꼽으면 결선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순서가 좀 복잡하신가요? 이 순서를 좀 지키시면은 지금 현재까지 딱 걸리는 시간이죠. 전선을 입선을 하고 전부 다 스트리퍼 가지고 다 깐 다음에 단자대 쪽을 전부 다 결선한다 하고 스위치 박스 쪽에서 전선의 길이를 맞춰 가지고 전부 다 전지가이로 전선을 다 자르는 것까지 넉넉하게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시간을 조금 당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15분도 굉장히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여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인 결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